되고 그래서 이 화물이 굉장히 많이 그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을 잘 준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이 달라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고 운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내년부터 원래는 24일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부터 이게 강화가 되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경유차 서울 4대문 안에 운행을 제한받습니다. 원래 5등급만 이렇게 되는데 4등급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또 올해 1월 1일에는 택배차, 경유차 신규 등록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등록을 안 해줘서요. 그래서 경유차, 사실은 뭐 화물차는 경유차가 최고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매연이라든지 이 유해가스 배출을 억제를 못 하겠다는 거. 이 유로 6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화물차에 보면 유로 6이라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유로 7으로 변하는 것이 28년, 29년도입니다. 유로 6 기준의 요소수 집어넣고 DPF 뭐 촉매 장치 아무리 비싼 거 넣는다 그래도요. 유로 7을 맞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방법이 일단은 전기차로 또는 수소차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전역으로 5등급에 확대가 되고 또 4등급 녹색 교통지역 4대문 아닙니다. 여기 진입이 제한되는 이러한 시책이 지금 시행될 예정이고요. 또 26년, 그러니까 2006년입니다. 2006년에 배출가스 유로 4입니다. 이게 적용된 차가 4등급 경유차입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한하겠다. 예, 그러한 지금 제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이걸 시행하고 하게 되겠고요. 만 대씩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비용 대당 4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도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6년까지 모든 전기차로 교체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시행될지 실현될지는 그 시대에 가서 그 시기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물차, 디젤차의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작년 23년 작년 11월 말에 어, 경유차 대신에 가스차로 1톤짜리 가스차로 바꾸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1톤 가스차로 바꾸신 분들은 리콜이 3건이 있습니다. 이 리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그 가스차가 아니래도 리콜에 대한 설명이니까 참고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스차는 원래 2006년부터 가스차, 포타본고 이런 차가 주정이 되겠죠. 미리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정부 보조 받아가지고. 그 개발되는 저는 알고 있어서요. 이게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 근데 설마 이 시기에 나오리냐 이렇게 좀 의심이 됐는데 원래 예상보다 1년 일찍 나온 겁니다. 이게 전기차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대체할 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고되고 난 다음에 리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첫째 리콜이 뭐냐면 부동 벨트 있죠 왜? 왜 그 엔진 앞에 보면 벨트, 고무 벨트 돌아가잖아요. 제네레이터 돌려주고 핸들 파워 핸들 이렇게 돌려 펌프 돌려주는 이러한 그 구동 벨트에 도로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래 주행하다가 이게 빠지면은 뒷바퀴 걸리면은 사고 나잖아요. 예, 이러한 그 리콜 요거를 교체해주는 리콜 이게 첫째 리콜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압 펌프 가스 압력을 엔진에 보내주기 위해서 펌프가 필요합니다. 직분식이니까 직접 분사제 가스를 옛날 방식은 그냥 믹서에서 인젝터로 그냥 보내주었는데요. 이건 직접 뿌리는 방식입니다. 고압 펌프로 이런 방식.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하나가 가스통 도넛형입니다. 예, 옛날 스페어 타이어 있는 자리 있죠. 거기 가스통을 동그랗게 만들어 붙인 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의 리콜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올해 초에 출고하신 분들은 가스차야 이런 경우에 리콜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반드시 확인하시고 무상으로 여기 리콜을 해드립니다. 4시간 작업이 걸리고요. 2사람의 정비사가 리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스차가 아니야. 나는 경유차야. 그럼 리콜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리콜이 뭐야? 이렇게 의심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시고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국토교통부 여기 들어가시면은 리콜 센터가 나옵니다. 리콜 센터 누르시면은 차 넘버를 찍을 수 있는 칸이 떠요. 차 넘버를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3년 동안에 리콜 내 차의 리콜 사항이 전부 뜹니다. 그래서 내 차가 리콜을 받았느냐 안 받, 그것까지 떠요. 리콜이 있었는데 모르고 안 받았네. 이런 경우에 바로 리콜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리콜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리콜은 무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콜,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실 때에 리콜에 관한 비용을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차량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만들었을 때 공짜로 불러가지고 수리해 드릴 수 있는 이 돈을 받은 거예요. 제조사가. 이거 안 받고 하면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리콜인지 모르고 내가 저기 어떤 카센터 이런 데 가서 수리했네. 정비공장 수리했네. 돈을 줘서요. 이런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돌려 달라 그러면요. 이렇게 리콜에 관해서 잘 받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요게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4년 전에 건 안 나와. 4년 전에 3년까지만 나옵니다. 그럼 4년 전에 거 어떻게 하느냐? 제조공장, 정비공장, 제조사 직영 여기서 차 넘버만 찍으면 바로 뜹니다. 이렇게 관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혼돈되실 거예요. 리콜과 보증 수리가 이게 좀 다른 거죠. 이거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리콜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제조사가 차를 만들었는데 이걸 조금 좀 몰라서요. 출고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다니는 차를 보니까 갑자기 핸들이 안 돌아가네. 갑자기 브레이크가 먹통이 돼. 이렇게 주행하는데 중대한 하자 생긴 것이 리콜입니다. 그런데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차가 이게 에어컨이 안 나와. 라디오가 안 나와. 소리가 안 들려. 요거는 리콜 아닙니다. 요거는 보증 수리에 해당이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여기 리콜과 보증 수리 다른 거고요. 그런데 알면서도 제조사가 차 잘못 만든 거 알았어. 근데 이거 불러들여 가지고 리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 모르게 그냥 쉬쉬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엄청난 과징금 묻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발이 돼가지고 몇 군데 수입차 또 국내 자동차 제조사 과징금 무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리콜 보증 수리 확인해 주시고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전기차. 그러면 디젤차가 안 나오니까 어때요? 울며 겨자 먹이를 전기차 빼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는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전기차는 용도만 맞으면은 그게 좋아요. 엔진오일 교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차는. 그렇죠? 용도만 맞으면 거리가 짧은 거 괜찮다는 거예요. 시내 주행, 시내 배달, 택배 뭐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장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장거리 뛰다 배터리 뚝 떨어지잖아요. 배터리 기지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떨어져가지고. 네. 그런데 요즘처럼 오늘처럼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기온에서는 어때요? 장거리 요거 배터리 기준 평소보다 20% 내려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총 주행거리가 20% 빼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날이 좀 배터리 용량이 좀 시원찮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요. 물건 받으셨을 때 여름엔 갔다 올 수 있어서 또 여름엔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서 요거 계산하면 안 됩니다. 못 갈 수가 있어요. 날이 추우면 배터리가 용량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전기차 요걸 한 20% 정도 계산하시고 운전하시고요. 시동 걸었을 때 전기차 시동은 별거 아니잖아요. 전기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출발하지 마시고 조금 서행 조금 있다가 바로 서행 하시면은 이 냉각수 온도가 올라갑니다. 제 용량을 찾아요. 조금씩 이렇게 해주시고 히터 쓰지 마세요. 히터 전기 퍼먹습니다. 이게 히터 쓰지 마시고 열선 있죠. 시트 열선 이런 열선 쓰시고 운전하시면은 그 주행 거리를 그만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전기차 쓰시는 분들은요, 그 겨울철에는 찬바람 받는 곳에 주차하지 마시고 실내 주차장 이런 데 주차하시고 그게 좀 여의치 않아 그런 경우에 헌호까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이 보호를 좀 해주세요. 배터리 부위 이런 데를 좀 감싸서 찬바람 맞지 않게끔 이렇게 보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은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제가 슬라이드 남기지 않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드리려면 그냥 말씀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슬라이드